네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발표자는요, 투이 컨설팅의 정혜상 전무님이신데요. 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뭐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뭐 PMO, EA, ISP, 데이터 관리체 정말 다양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사실 투이 컨설팅에서는 이 기술하면은 우리 정혜상 전무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테크니컬 아키텍트인데요. 오늘 발표 제목은 언택트 기술입니다. 우리 정혜상 전무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이 컨설팅 정혜상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할 주제는 언택트 기술입니다. 근데, 언택트 기술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쭉 살펴봤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30분 안에 이 많은 기술들을 이렇게 다 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언택트하고 스마트워크. 언택트라는 게 요즘 과거부터 분명히 있었던 건데 갑자기 핫해진 이유는 코비드하고 관련이 좀 있죠. 그래서 코비드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비대면으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예, 그리고 또, 사무실이 아닌 집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오피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강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언택트라든가 스마트워크가 이제 핫해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된 기술들을 논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기술이 뭔지 그리고 스마트워크 기술 약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택트의 주요 기술 동향. 언택트 주요 기술 동향은 이제 앞에서 논했던 언택트 마케팅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크 이쪽으로 해서 기술 동향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킹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이제 협업, 공유, 보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도 협업 공유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주제일 것 같고요. 보안 부분이 결과적으로 언택트 기술을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느냐에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워크 도입 시에 이제 기술적으로 고려될 사항들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면은 좀 용어가 좀 아무래도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금융권에서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용어입니다.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을 해서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미 이제 뭐 무인 뱅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 금융에서는 이제 그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는 무르익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관점에서는 뭐 안면 인식이라든가 뭐 재택근무라든가 그리고 쇼핑에서는 무인 시스템, 가상 피팅, 기타 뭐 교육 쪽에 이제 비대면 강의 그리고 의료 쪽에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지금 언택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산업 현장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기술 하나하나가 지금 코비드 19하고 맞물려서 폭발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스마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그 컨셉이긴 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스마트워크나 디지털 워크나 아니면 스마트 워크 스페이스나 다 어떤 로케이션 인디펜던스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워크포스를 이제 강화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케이션 인디펜던스를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AR, VR, XR, 5G, AI, 그리고 RPA, 디지털 트윈, 제로 트러스트,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실제로 지금 스마트 워크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반이 되는 이제 기술들이 되고요.
그 EA에서 보는 포시스 13.0 기반으로 살펴보면은 좌우에 관리와 보안이 있고 위에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하드웨어 뭐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 그 아래쪽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부하고 이제 기업 외부에서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또는 어떤 개인 디바이스 이제 BYOD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내 기업의 유선, 무선 뭐 이렇게 이제 갈라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협업이 이제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하나의 모듈이 될 수도 있고요. 화상회의라든가 메시지, 챗봇, 자료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로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 그리고 재택 원가 근무, 모바일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제 VDI라는 개념이 서비스부터 시작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컨셉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순서를 거꾸로 돌아가는 첫 번째가 이제 보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랫폼이랑 콘텐츠라든가 네트워크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이라는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컨셉이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비스고요. 그런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이제 협업이라 해서 이제 주요 업무 처리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여신을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주요 업무 처리를 뭐 재택근무로 한다 이런 데까지 오지는 않았고 그렇게 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언택트 이제 주요 기술들입니다. 주요 기술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발표한 하이퍼사이클의 이제 2020년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쪽과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마케팅과 관련된 쪽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가장 이제 상위에 있는 리얼타임 마케팅하고 이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이게 이제 현재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도 돼야지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리얼타임 마케팅이라든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는 컨셉도 이제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지금 구현해서 이제 상당 부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더 걸릴 거다. 왜 저렇게 이제 같은 런 분석을 했을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 리얼타임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과거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뒤에 과거에 보면은 그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아니 소비자가 있을 때 소비자의 어떤 위치에서의 상황을 인지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뭔가 기업에서 오퍼를 내는 아니면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컨셉들 그러니까 그 사람 단순하게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뭐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쭉 끌어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되어 있기보다는 이제 그중에 일부 이제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정도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고려가 돼서 되려면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리고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핵심 업무까지 접근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10년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안에 있는 저 맨 오른쪽에 클라우드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콜라보레이션, 뭐 미팅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권에 이제 들어온 이제 기술들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업의 단순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도입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내부에서 도입을 해서 이제 내재화시키는 기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단순하게 도입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내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고 그 다음에 RPA가 도입돼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AI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리얼타임 마케팅이 드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든 이게 진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사실상 사람이 수동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컴퓨테이션 정보들을 이제 조작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AI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뭐 딥러닝이 됐던 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또 백단에는 많은 데이터가 핸들링이 돼야지 돼요. 예,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AI가 학습을 하고 학습 결과로서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밟아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CPA라든가 아니면 GDPR 뭐 이런 부분들 있고요.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해소가 돼야 AI를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보안성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이제 각 제품군들 이제 쓰는 솔루션들이 어떤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내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협업 솔루션 부분입니다. 협업 솔루션 이제 협업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인데 사실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협업하는데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걸 나눠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컨텐츠를 핸들링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서비스 스택을 뭔가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시스코에서 이제 생각한 건데 워크포스, 워크플레이스, 워크로드 해서 이제 워크플레이스는 이제 특정 위치에서 디바이스까지의 그 구간을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디바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 구간을 워크포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까지 접근하는 구간을 워크로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분류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서 제가 좀 여기다가 넣어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너무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제 기업에 도입되어 있거나 또는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워크라는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솔루션들이 이제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편화가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한번 도입하고 끝날 문제이면 이제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스마트 워크는 이제 향후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어떤 코어 이제 기술, IT 어떤 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큰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게 이제 이런 걸 도입할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을 저희 이제 그 IT 하는 사람들은 기술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부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예.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그 베이스로 해서 전체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할 때는 꼭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도입은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 상태가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정도 아니면은 뭐 VM웨어 정도, VM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상화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클라우드라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이제 고려하는 네. 근데 여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못 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근간에는 결국은 시큐리티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클라우드가 안고 있는 시큐리티 문제하고 협업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원격 근무라든가 재택 근무라든가 모바일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당면하게 되는 시큐리티 이슈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협업 어떤 이것들을 강화할 때 클라우드와 함께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게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협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솔루션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솔루션들, 그리고 연계와 공유가 강화되어 있는 솔루션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보면 협업 쪽에는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의 카카오웍스, 그다음에 뭐 구글의 G슈트 이런 것들이 이제 협업 쪽으로 분류되는 솔루션들이고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슬랙이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 이제 과거에 이제 IT 개발자들이 많이 썼던 콜라비, 생산성하고 이제 소통 툴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 관련된 솔루션이고요. 연계 공유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공유 쪽, 문서 공유 쪽으로는 랩소디라고 해서 파수해서 만든 건데 이제 문서를 이제 공유해 가는 솔루션.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 문서 공유 솔루션이기도 하고 파수에서는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버다임이라든가 티그리스, 그리고 우리 이제 그루비어로 유명한 핸드오피스. 어쨌든 간에 각각의 솔루션들이 이렇게 로케이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건 저희가 임의로 분류한 거고요. 이 안에 기능을 보면은 뭐 협업 도구가 커뮤니케이션과 연결 공유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쪽도 마찬가지로 협업과 연결 공유를 지원하고 있고, 연결 공유 쪽에 있는 솔루션들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라든가 협업 기능들을 이제 보강을 해서 지금 각각이 이제 넥스트 버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경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도입이 될 때는 명확하게 이제 어떤 상호 운영성 아니면 상호 호환성, 그리고 이제 기업의 내부와 외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만약에 특정 기업에서 우리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모바일 오피스를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했을 때에 무엇이 좋을까를 바라본 거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이제 필수로는 이제 VDI라든가 협업도구, 그리고 협업도구 안에는 이제 재택근무 이제 기능이 있다고 하면 협업도구만 도입하면 될 것 같고요. 없다고 하면 재택근무 관련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선택적으로 보면은 니피라든가 그룹웨어, 화상회의, 모바일 그룹웨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내부 이제 기업 내부용으로 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외부에 어떤 이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안에 통합이 돼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기 일환 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환은 기존에 있는 자산을 버리기가 어려우니 안고 가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업무 니즈,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라든가 원격근무라든가 이런 업무 니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방식일 것 같고요. 이안은 차제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재구축해서 기존 것을 이제 없애고 새로 만들자, 뭐 이제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란보다는 이안이 더 타당할 그러니까 재구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안고서 고도화하는 게 당분간은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저런 솔루션들이 단기간에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적어도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거나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것을 새로운 기술에다가 다시 접목을 시키면 아마도 도입하는 새로운 솔루션들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범위가 너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고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VCI 부분입니다. VCI는 이제 버추얼 콘텐츠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ECM 또는 CMS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 또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들이고 이거에 대한 가상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이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문서 중앙화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 안에 DRM 기능과 어떤 분산 처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원격 예선 처리가 가능한 기능을 이제 포함시킨 그것을 VC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이게 아니면은 모바일 오피스라든가 이 모바일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서의 보안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해서 이제 그 안에 DRM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구현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나 VPN이나 뭐 리모트 VPN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제 구축이 다 가능하고요. 기능은 이제 뭐 문서 공유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서 암호화 그리고 버전 컨트롤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핵심 기능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보안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그 어떤 사용자의 니드에 맞도록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보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거고요. 이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항상 확인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저기 2010년 발표된 다음에 가트너에서 뭐 카르타라든가 아니면은 JTNA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컨셉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우리는 이제 뭐 내부 사용자는 완전 신뢰하고 외부 사용자는 뭐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스태틱하게 이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제로 트러스트는 모든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하고 항상 확인을 한다.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컨셉이고 실제 구현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현하는 어떤 실제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프레스트에서 제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개념적 이제 구현상에서 개념적 모호성도 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것을 이제 보완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도 이제 어드밴스드 개념으로 해서 2018년에 그 제로 트러스트 익스텐디드라는 이제 그 컨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든 것을 확인한다 해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워크로드와 피플과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이제 핸들링하면서 비저빌리티와 애널리틱스 항상 이제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된 강화된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구현함에 있어서 사실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솔루션 하나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를 다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지금 보유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면 성능을 충분히 이제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보면은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암호화가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은 IAM 이제 그 권한과 관련된 액세스와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리, 그다음 PAM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권한에 대한 관리, 네트워크에는 NAC이라든가 VPN이라든가 SDP 뭐 이런 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관점으로 가게 되면 멀티팩터 인증하는 거, 좀 장치 쪽으로 가면 VDI, 엔드포인트 보안 뭐 이런 걸로 봤고요.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논의한 거고요. 아니,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을 한 거고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VDI가 장치만 지원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치가 갖고 있는 결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집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내 PC를 갖고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내 PC에 대한 이제 보안 안전성을 이제 담보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VDI가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구현을 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했고요.
제로 트러스트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인, 예, 좀 더 세부적인, 예, 그 구현 방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모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비스, 특정 어떤 면에 대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첫 번째고, 그 다음 트랜잭션 플로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구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키텍팅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유한 어떤 솔루션이라도 장비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현재와 이제 발전인데요. 어, 이제 아이덴티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6가지로 나눠서 이제 봤고요. 지금 보면 아이덴티티는 이제 온프레미스 인증하거나 SSO를 지원하는데 이제 클라우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 위험에 대해서 가시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패스워드리스 인증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사용자 장치 위치 행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대안 행위를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옵티멀한 거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피그레이션 메뉴 같은 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엔드포인트 위험 감지하고 BYOD에 대해서 접근 통제하는, 사실 지금 현재는 BYOD에 대해서까지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통제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데는 없고요.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MDM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BYOD에 대해서 접근 통제하는 거.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VPN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SSL VPN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SSL VPN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 사치를 당한다든가 했을 때는 사실 정상 사용자인 것처럼 우리 내부의 서비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미 노출됐죠. 그리고 또 VPN 자체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을 이제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모든 앱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사용 시 모든 세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동적 통제를 한다. 거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제 이것을 핸들링하는 작업을 이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디바이스 장치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랬을 때는 사실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세분화된 접근 통제와 이제 가시성이 좀 필요하고, 이 통제 안에는 자동화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그멘트, 지금 보면 저희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어단, 그 다음에 서브 업무에 대한 부분, 그다음 내부, 외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팜을 이제 그 파이어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세밀하게 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정형 데이터보다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류가 되거나 권한 정책을 넣거나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이제 ML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나 추적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나와 있는 건 SDP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VPN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VPN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가트너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니면 CIA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실제로 STP를 가지고 구현을 해서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보안에 대한 이슈를 이제 해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만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받는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메커니즘으로 보면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통신을 컨트롤 채널과 데이터 채널로 이제 구분해서 접속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와 게이트웨이가 컨트롤러로 이제 구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거고요. 제로 트러스트 이제 STP를 이제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게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제로 트러스트 이제 구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마트워크 도입 시의 기술적 고려 사항이고요. 앞에도 좀 논했었는데 기존의 레거시와 통합 구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CCPP 인증, 그리고 스마트워크 자체가 조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자체적으로 기술적 역량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빅픽처적인 접근과 점진적인 확장 모델이 적당하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서비스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 정도 6가지가 대표적인 기술적 고려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